크림반도의 위기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국제부 연결해서 지금 들어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고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고 러시아는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BBC 방송과 인테르팍스 통신 등은 러시아의 흑해함대 사령관이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해군 부대를 상대로 실제 공격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지만 러시아 측은 최후 통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흑해함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양국 해군의 충돌을 조장하는 완전한 헛소리라며 공식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에게 직접 철군을 요구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메드베데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의미 있는 정치적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진상조사팀 파견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그러나 미국의 철군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총리실은 메드베데프 총리가 크림반도 주민을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의 이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철군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발벗고 나섰다고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러시아가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사태를 확대시킬 행동에 나서지 말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는데도 러시아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도 크림반도 파병이 정당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크림반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종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하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은 외교장관 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군사 개입 중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비자 면제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고 교역 투자 규제와 해외 자산 동결 등 다양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손에 쥔 채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appeal to the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to use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re-establish the rule of law, peace, order, stability, and to protect the people of Ukraine. 서방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경제 제재가 서방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천연가스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이루어지면 에너지 공급량이 크게 줄고 값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무력으로 맞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로 국방비 압박이 심각하고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엄포만 놓고 실제 개입하지 못한 점, 중동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셈법 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타결을 위해 물밑 접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러시아 속내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도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강타해서 오늘 새벽 해외 증시는 이제 급락했고요.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죠.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3대 지수 모두 1% 가까운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3포인트 0.9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30포인트 0.7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증시의 RTS 지수가 11.8%, 독일 닥스 30 지수는 3.44%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핵심 수출 곡물인 밀과 옥수수의 국제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등해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급등해서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